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한 20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이거 다 우리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거고 7년 이상 채무 5천만 원 정도 있는 거는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률적으로. 이게 도덕적 회의도 이런 도덕적 회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로 현금 살포성을 하는 거는 당선 선물을 주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석 후보자 관련돼서 얘기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게 뭐 하지도 못하고 이제 끝나버리려고 상황이 되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민생회복 지원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저는 배드뱅크제 부분이 사실 제일 화가 나요. 이게 7년 먼저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거는. 일단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한 20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이거 다 우리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거 알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만 7년 이상의 이제 채무 5천만 원 정도 있는 거는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률적으로. 이게 정말 저는 도덕적 회의도 이런 도덕적 회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로 현금 살포성을 하는 거는 당선 선물을 주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그리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내수 진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작년에 우리 밀가루 폭등했었던 거, 그래서 막 빵값도 오르고 뭐 라면값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밀가루가 폭등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지금도 이란 이스라엘 이 사태 때문에 그 호르무스 해협 막히면은 우리 이제 석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 경제가 올스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또 지원금 주고 또 비탄감 해줄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을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름대로 지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말로 할 게 아니라 뭐 KDI는 어디든 간에 나오는 지표들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도 이번에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예측 가능성 같은 걸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지금 경제가 또 어려워요. 또 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선거했을 때 경제가 어려워요. 또 주고. 이런 형태가 저는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이런 상태로 수십조를 쓰겠다라는 거는 전 정말로 너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갑자기 주면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 한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미리 줘놔야 1년 주기설도 맞출 수도 있죠. 올해 6월에 줬으니까 내년 6월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1년 주기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내년 지방선거를 이렇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매표행위랑 뭐가 달라요? 표를 사는 행위랑 같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도 이제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개인 소상공인 123만 명의 빚을 225조 없애준다. 빚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물론 빚을 없애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나쁜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우리도 갚고 우리 후세들이 다 갚아야 될 돈인데 그렇죠. 이거 누가 이렇게 선심 쓰듯이 네. 펑펑펑 이렇게 막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좀 걱정이 큽니다. 진짜 너무 크고 이게 지금 나라 빚이 1300조로 돌파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대선 때도 나왔었지만 나라 빚 늘어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 빚이 좀 늘어나도 경기 부양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대통령 저도 그 아파트 한 채 사고 그 주택담보대출 지금 매달
갖고 있거든요. 원리금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 매달 갖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갚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았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내가 빌린 돈 내 손으로 갚겠다는 사람들 바보 만드는 당입니다. 그냥 전부 국민 전체를 그냥 이게 모럴 해저드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거에 기대서 살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에 매달려서 살게 되니까 더 민주당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짜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총선 때 제가 자랐던 고향 같은 곳에서 이제 출마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다들 그 동네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산업도시로 제조업이 이렇게 돌아가서 동네가 굉장히 그냥 다들 성실히 살려고 그랬거든요. 노력하면서. 근데 이번에 제가 돌아가서 선거 출마하면서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데 물론 사는 게 너무 힘든 것도 있어요. 너무 자영업들도 너무 힘들고 경기도 좋지 않고. 근데 민주당에서 하도 뭐 이런저런 뭐 이유로 돈을 뿌리고 일자리를 뿌리고 뭐 해가지고 그 공공머니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보수 정당인 저를 만나서도 민주당은 이렇게 해준다는데 너네는 왜 안 해주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진짜 수도권의 좀 험한 지역에 서민들 사는 지역에 출마를 한 우리 당 정치인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아니요. 정직히 열심히 일하셔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 우리한테 표를 주시면 빚 탕감해드리고 돈 드릴게요. 맞아요. 이거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이제는 진짜 개탄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부분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판을 짰어요. 어떻게든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이 민주주의 아래에서 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 판을 짰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돌파할 것인가를 진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은 지급이 실제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지급한다고 하고 취소할 수도 있거든. 아, 호텔 그래도 경제야? 그래도 우리 경제는 살아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지갑에 들어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렇게 판은 계속 이렇게 짜여져 있고 계속 이렇게 돈은 계속 풀 거란 말이에요. 돈은 계속 풀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 이제 이런 형식으로서 계속 돈은 계속 풀려 나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게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계속 풀지 않는 정권, 돈을 계속 풀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정당에게는 이제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허리띠를 조아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하는 정당은 이제는 뭐 관심 없어 이렇게 되고 맞아요. 왜냐면 벌써 생각을 해보세요. 오세훈 시장 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정치인들도 그랬죠. 무상급식 반대 뭐 이제 이 말 통합니까? 안 통하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보수 정당들도 이제 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복지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듯이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도 들어서면서 이제 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최대한 국가 재정을 덜 좀 먹는 방식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 뭐 국민의힘이 걱정이죠. 어떻게 해 나갈지 일단은 봐야 되고 무조건 이제 안 된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준다는데 왜 니네가 뭔데 마고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당장 내년 정도부터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배드뱅크가 코로나 때 소상공인 대출해줬었던 걸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기가 올해 9월에 돌아오는데 한 5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나미처럼 부도가 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캠코 산하의 배드뱅크 설립해서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조세 지출을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조세 지출을 정리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이든 뭐 일반 국민이든 간에 세금이 좀 감면되는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말하자면은 원래대로 돌리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건 과세고 증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줄여놓은 거 올리겠다는 거지. 이제 뭐 한 7월 정도에 돈 줄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때 뭐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혜택을 받았었던 조세 지출은 이제 원상복귀가 되면서 뭐 나는 유류세.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장 유류세 인하 뭐 조치 유류세 그런 거. 조치 없어질 거고 뭐, 이게 다시 우리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조삼 자동차세 모사야. 인하 같은 거 이제 맞아요. 근데 해놨던 이제 거 조세 없어지고. 지출로도 어쨌든 예산은 부족하니까 그게 또 빚이 되고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세금 내라고 청구서 곧 돌아올 겁니다.